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모발이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차 모발이식은 1차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모발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AS를 한다 혹은 재수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2차 모발이식 혹은 보강한다 이러한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2차 모발이식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모든 환자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생착률 부분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식모의 생존율이죠. 이러한 이식모의 생존율이 낮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각종 SNS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우리 병원의 생착률이 90 심지어 9%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시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착률을 이식하고 나서 당장 다음날 보는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최종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0모를 심었다 이런 경우 1년 후에 생착률이 90%다 그런다면 1,800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 하나하나 세 가지고 1,800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센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더더욱이 정수리 탈모와 같이 밀도보강 모발이식을 주로 하는 부위는 사실 이러한 생착률을 본다는 것 자체가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병원들이 자꾸 수치를 강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상업적인 마인드에서 환자들을 어찌 보면 좀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론적으로 정확히 생착률을 수치화해서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병원들도 그렇고 이제 일부 환자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생착률이 떨어지면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병원들도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마치 자기 병원은 엄청난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를 가끔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의사의 실력이 생착률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발이식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그건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털만 그러니까 모발이식 탈모 치료만 오랫동안 진료를 해왔다면 그 기준이 사실 이제 몇 년이냐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털만 진료해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엉터리로 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의 그동안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의사가 충분한 그런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생착률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팩터가 뭔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혈액순환입니다. 이식 부위의 혈액순환이 안 좋을 경우 그건 분명하게 생착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식할 때 식목이라는 바늘로 심는데요. 피부가 가죽처럼 굉장히 질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부가 보들보들한 분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저의 경험으로만 봐도 피부가 보들보들한 분에 비해서 그렇게 질긴 분들은 생착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확실한 걸로 보이고요. 그 원인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착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팩터는 이식모의 질 자체인데요. 털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라 후두부에 있는 자기 모발을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두부의 모발이 건강하고 두꺼운 경우 가늘고 약한 모발보다는 생착률이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분명하고 여러 논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굵고 건강한 모발이 아무래도 가늘고 힘이 없는 모발보다는 생착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나는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기존 모가 탈모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도보강 모발이식 대표적인 게 이제 정수리 모발이식이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밀도보강 모발이식인데 밀도보강 모발이식은 기존 모가 있긴 있는데 사이사이에 탈모가 있는 경우 그 탈모 있는 부위에다가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탈모 있는 부위에 모발이식을 한 경우 그 모발이 생착이 되게 되면 그 모발 자체는 수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최소 80세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기존 모인데요. 이식하지 않았던 기존 모발들이 계속 탈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을 먹고 탈모 치료를 해도 일부 환자는 탈모로 진행을 하고요. 심지어 약도 복용을 안 하시고 탈모 치료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100% 기존 모가 탈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비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 2차 모발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라인 같은 경우도 탈모가 좀 진행이 돼서 가는 모발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헤어라인 모발이식 경우에도 역시 정수리 모발이식과 동일하게 기존모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갖는 모발들이 탈모로 진행하게 돼서 또 비어 보이게 되고, 그런 경우 당연히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나게 되는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환자의 기대치인데요. 예를 들어 전문가인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어느 일부분이 여기가 좀 비어 보인다 라고 보강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로 제가 봐서는 약간 보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환자분께서 만족을 하셔가지고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지금도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모발이식에 대한 환자의 그 기대치, 이거 역시도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팩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나는 세 가지 경우를 크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가 생착률, 둘째가 기존모의 탈모 진행 여부, 셋째가 환자의 기대치, 요 세 가지인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두가 생착률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 97%입니다, 우리는 99%입니다 이래서 한 번에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잘 보시면 사실 의사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모발이식은 전 세계 어떤 모발이식 의사가 하더라도, 설사 모발이식을 한 40년 50년 했던 분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2차 모발이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사도 일부 환자는 2차 모발이식 혹은 보강하는 모발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하면 생착률이 97%니까 99%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면, 아직 모발이식에 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2차 모발이식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은 항상 진실되게 정확한 지식과 경험으로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